네, 저희가 지금 이제 가채점 점수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상담받기 전에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죠. 예, 지금 현재 뭐 내일 모레면 이제 수능 그 실체점 결과가 나오겠지만 현재는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 상황이 조금 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지금 감안해서 좀 그 상담을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 실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자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수능 본 고3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어머니 정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가채점 성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있는 가장 높은 대학을 알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합격 가능성이 있는 가장 높은 대학을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하기성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 선생님 좀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전학년 평균 내신 등급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등급, 수학이 4등급, 그다음에 영어가 4.84등급, 사회는 3.67등급인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가 일반고가 아니고 특성상 좀 내신 성적은 좀 안 좋았던 걸로 보이고요. 네. 이제 수능의 가채점 원점수를 보시면 국어 B형 원점수가 93점 득점하면서 100분위 90에 2등급 예상이 되고요. 수학 A형 같은 경우에는 잘 봤죠. 96점 네. 하나 틀렸는데 100분위 99에 해당되는 1등급이 예상이 됩니다. 영어를 좀 못 봤어요. 평소보다 모의고사보다 이게 조금 점수가 하락된 것 같은데 87점 득점하면서 2등급 끝이나 3등급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하고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 한국사는 각각 원점수로 42점 50점 맞았는데 생활과 윤리가 지난해보다는 좀 쉽게 출제됐는데 우리 친구가 득점이 안 되면서 역시 3등급이 예상되는 그래서 뭐 합계가 지금 원점수로는 368점 예상되는 표준 점수는 뭐 내일 모레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가 정시에 희망하는 대학인데요. 희망대학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그리고 나군에는 고려대 역사교육과나 건국대학교 융합인지학부를 질문하셨고요. 다군에서는 홍익대 경영학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점수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수학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영어가 좀 부족한데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조금 어려웠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수험생이 조금 그 성적을 좀 낮게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어떤 정시 지원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전에 어머니한테 한번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어머니 들리시죠? 네. 네, 그 평소보다는 이제 기대했던 점수가 안 나와서 많이 속상하시기도 하셨을 텐데 이제는 좀 상처가 많이 아무셨을 것 같고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요. 네. 혹시 그 정시 원서 쓰실 때 대학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과 비전을 먼저 고려하시나요? 대학이죠. 대학이고 솔직한 답변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월, 9월보다 성적이 안 나왔다면 이제 학생들이 지원 원칙을 정할 때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올해 꼭 갈 거냐, 아니면 반수를 고려하느냐, 재수까지 불사하느냐인데 세 개 중에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계시나요? 저희는 갔으면 좋겠고요. 네. 아이는 조금 반수라도 하겠다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가족 간의 의견이 지금 빨리 되셔야 되는데 불안 요소가 내년에 좀 많이 있다면 한 개는 좀 합격하는 전략인데 일단 화면을 통해서 우리 친구의 정시 지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친구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우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과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데 근데 사실상 이제 문과에서 수학만 높게 반영하는 데는 드무니까 국수형 성적이 동일하게 반영되면서 나머지를 좀 덮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유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시 지원 수준을 고려할 때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하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간에 빨리 특히나 이제 냉정을 찾을 수 있는 지금 성적표 나오기 전에 원칙을 빨리 정하셔가지고 또 학생 의견을 따라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만약에 학생 의사대로 반수까지 만약에 고려한다면 가군이나 나군, 다군 1승하는 전략이니까 2개 정도는 좀 공격적인 전략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이제 정시 지원 포인트 살펴봤고요. 저희가 문을 열면서 선생님께서 살펴주셨던 것이 이제 성적표가 나오면 우리 학생들이 그 동점자들과 영역별 점수차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학생의 경우도 이게 필요하겠죠. 선생님 영역별 유불리를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 그 화면을 통해서 어머니가 이해하시기 쉽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보시면 어찌됐든 이제 동점자 대비해서 본인의 점수의 유불리 문제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점수로 보시는 거고요. 수요일날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 수요일 내에 이제 표준 점수로 또는 백분위로 동점 대비해서 자기 평균의 유불리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 친구는 국어 같은 경우는 평균하고 거의 비슷한 성적대고요. 수학이 매우 좋습니다. 평균은 89점대인데 우리 친구가 96점에서 한 7점 정도 유리한 상이고 상대적으로 영어는 이제 동점 점수대 학생들에 비해서 한 5점 정도 그리고 탐구가 한 2점 정도 낮은데 어차피 문과는 이제 국수형을 동일하게 반영하거나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 많으니까 수학하고 영어에서 한 2점 정도 남는 거 이런 건 나중에 점수로 환산했을 때는 불리하진 않겠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학생의 동점자 대비 영역별 유불리도 살펴봤고요. 선생님, 근데 이제 합격 가능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저희가 상향, 소신, 적정, 안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상담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고 또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제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용어를 좀 다르게 하거나 기준이 좀 다르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혼란을 겪을 수도 네.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 기준을 좀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4단계로 나눴습니다. 상향, 소신, 적정, 안정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제 본인의 성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상향이라고 판단을 내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은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경우는 소신이라는 진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합격 가능성이 이제 50에서 60 정도 해서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높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적정이라는 판단을 내릴 거고요. 이제 뭐 어느 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합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제 안정이라는 진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4단어를 통일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아까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시립대 그리고 고려대가 있었는데요. 선생님, 이 대학들의 특징 그리고 우리 학생의 합격 가능성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셨을 텐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화면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희망하는 가군에서의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인데 모집 인원은 15명으로 적지 않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반영하지 않고요. 수능 100%를 하려고 합니다. 역시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도 우리 친구가 수학을 잘했던 걸로 영어를 덮을 수 있을 만큼의 반영 비율인데 28.6을 동일하게 반영하고 탐구는 14.2인데 이제 가로 쳐졌죠. 탐구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백분위를 변환한 점수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백분위가 훨씬 좋은 학생들과 우리 친구 때 점수 간의 점수가 좀 조정되면서 감점이 좀 적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전형의 특징은 전년도하고 선발 인원이 동일하다. 그리고 학생부 반영을 폐지했다라는 거. 또 특이사항 중 하나 충원 인원이 좀 많다라는 건데 전년도에 113%가 돌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와 같은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경쟁률 참고해서 보시고 지원 가능 성적으로 온점수로 봤을 때 한 367대. 근데 우리 친구가 한 368인데 1점 정도 남죠. 네. 앞에 우리 윤상희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한 30-40% 이상을 보는 이제 소신 지원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유불리에서도 반영 비율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리고 경쟁률이 높지 않은 편.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는 최초 합격 아니면 이제 추가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려대 역사교육과를 라구레 희망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11명 선발에 학생부가 10% 적용이 됩니다. 반영 비율은 시립대랑 같고요. 역시 탐구도 백분위를 변환한 점수를 쓰기 때문에 조정이 될 텐데 일단은 선발 인원도 동일하고 그리고 뭐 학생부 반영에서 이제 우리 친구가 내신이 안 좋기 때문에 유불리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극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 국어 다음에 영어예요. 수학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친구가 만약에 거기까지 가게 된다면 좀 불리해지는 건데 충원율은 전년도 20%밖에 안 됐습니다. 경쟁률 참고해서 보시고요. 지원 가능 성적이 궁금하실 텐데 진단에 보시면 한 380점이 넘어야 된다. 근데 우리 친구가 절대 점수가 많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지금 가능성 10% 미만에서 가능성이 좀 낮은 상향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하기수 선생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그 졸업생이고 두 번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지금 전략을 좀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합격 가능성이 좀 있고 한 군데는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좀 추천해 주시는 우리 학생한테 정시에서 조금 더 유리한 대학들 어떤 대학을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예, 반영 비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또 사실 학생들하고 정시 상담할 때 부모님이 생각하는 수준 또 학생들이 기대했던 수준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우리 친구가 어떻게 정시를 쓰면 좋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군별로 보시면 이제 가군에서 소신대학으로는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최초합이나 혹은 추합을 노리는 과정을 놓고 만약에 나군에서 올려 쓰는 상향 지원을 생각한다면 이제 중앙대를 봤는데 여기 이제 단과대 선발로 올해 바뀌었고 만약에 2월 인원이 조금 많이 넘어온다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 행정학과 같은 경우를 추천했는데 여기는 우리 친구가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사회과학대열로 분류돼서 수학의 비중이 높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면 이제 아예 상향해서 중앙대학교, 뭐 경영경제대학도 뭐 고려를 해보는데 만약에 그냥 우리는 간하고 모두 다 적정이나 조금 이렇게 소신 아래로 좀 생각하고 싶다면 이제 건국대 사학과가 학과별로로 이제 가는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군이 고민인데 다군이 이제 이 정도 성적대 되는 친구들이 마땅히 뭐 좀 안전하게 쓸만한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익대가 나오는 거고요. 홍대 경영학부는 좀 소신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사교육과 같은 경우는 적정으로 아마 생각하시면 어떨까 해서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군데에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네네네. 이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친구가 지금 눈여겨본다라는 게 이제 점수가 나와야 돼. 표준 점수 나오고 사실 가채점이 정확하다면 이제 그 점수 가지고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 나중에 이제 그 성적표 나온 다음에 각 대학별로 탐구 영역에 대한 변환 표준 점수도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다 감안하시면서 좀 생각하는데 제가 화면을 통해서 정시 나다군의 추천 대학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나군에서는 중앙대 인문대학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군의 시립대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된다면. 그래서 15명인데 상향이라고 진단은 되지만 일단 영어 반영 비율이 크면서 동시에 국수형 반영 비율이 동일하니까 뭐 거의 대등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대를 만약에 상향하실 거라면 어머니는 지금부터 기도가 돼야 되는 게 수시 모집에서 좀 이율이 상당히 좀 많이 돼서 인문대학으로 온다면 아마 이걸 노리고 좀 지원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다군의 홍익대는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합격 가능성이 적합하다고 나오니까 뭐 가다군에서 조금 안정이면 나군을 좀 올리는 그런 전략을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어머니 잘 듣고 계신가요? 네. 네,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심정이 복잡 미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니 오늘 상담은요 가채점 점수로 해드린 거다 보니까 내일 모레 성적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두들겨 주셔야 되고요. 이거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상담이었고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